이번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. 모든 운전자분들께 아주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사고인데요. 그리고 또 일부 시청자분들은 또 한 변호사 또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네. 아이고 왜 엉뚱한 소리 해. 이렇게 얘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또 그럴 거예요. 네. 근데 이번 사고는요. 한 변호사 말이 맞든 틀리든 한 변호사 의견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제 말 들으세요. 자, 그럼 어떤 사고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불박차가 좀 빨라 보이죠? 아이고. 아이고, 뒤에 차 또 받은 것 같은데요? 네. 다시 한번 보시죠. 앞에 차는 비켰고요. 여기서 꽝. 뒤에서 또 꽝. 뒤에 또 사고 난 것 같습니다. 자, 이 사고요. 2차 운전자는 내 서 있는 사람 왜 뒤에서 들이받았어요? 에이, 뒷차가 100% 책임지세요. 이 앞에 사고 났던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여튼 내 차를 들이받으면 뒷차가 100% 책임지세요.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. 먼저 볼까요? 앞차 아주머니, 앞차 시료비를 다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?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내리셨을 때 이미 피가 상당 부분 굳어 있어. 첫 번째 사고로 다쳤다는 거군요. 앞에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. 하여튼 그 앞에는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터널 초입 부근의 사고이고요. 앞에 차는 핸들 틀어서 2차로로 비켜갔습니다. 그래서 뒤늦게 제가 사고 난 걸 발견했는데요. 2차로는 버스 가고 있어서 제가 2차로로 피해갈 수도 없었어요. 제가 100% 맞나요? 여러분들은 불박차 100%라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? 예. 아니, 앞차 들이받았으면, 뒤차가 앞차 들이받았으면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미확보지, 전방주의 태만이지, 뒤차 100%지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제가 그게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? 앞에 사고 난 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. 앞에 사고 난 차에게도 30 내지 40% 잘못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. 자, 이번 사고. 과연 앞차에 대해서 불박차가 100% 물어줘야 될까요? 그 앞에 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? 앞에 차를 꽝 들이받으면 뒤차가 100% 물어주고, 그 다음에 또 들였으면 또 뒤차가 100% 물어주고, 또 100. 아이고, 여기 아프네. 그게 아닙니다. 고속도로에서는요, 차가 서면 안 돼요. 고속도로는 차가 가야 돼요. 고속도로에 차가 서지 말라고 돼 있어요. 고속도로에 차가 쓸 때는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? 제가 도로교통법에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여기 제가 아까 따로 해놨어요. 사고는 이렇게 났대요. 앞에 차들이 사고 나 있는데요. 앞에서 사고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사고가 나 있었는데 앞에 차가 비켜가는데 불박차가 꽝.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불박차가 100% 물어줘야 되느냐고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. 그게 아닙니다. 그게 왜 아니냐면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. 고속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? 생각해 보세요. 고속도로 언제? 표 뽑을 때. 또 경찰관이 쓰라고 그럴 때. 앞에 사고 나서 경찰관이 쓰라고 그럴 때. 또 언제일까요? 또 앞에 사고가 있을 때. 또는 앞에서 차들이 막힐 때, 정체되는 구간. 그리고 고속도로, 도로공사하기 위해서 차가 서 있을 때. 이런 경우는 차가 쓰는 거죠. 그 외에는 차가 그냥 가야 돼요. 다 하나씩 보시죠. 고속도로 등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합치는 걸 말합니다.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출 수 있는 것은 언제냐? 그것은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우면 안 된다. 다만 예외가 있다. 그 예외 첫 번째 뭔가요? 경찰 공무원이 차를 쓰라고 그럴 때
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정지 또는 주차하는 경우. 또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뭐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어떤 차 갑자기 그냥 끼어들 때 그럴 때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죠. 또 정차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설치한 거 이게 뭔가요? 졸음 쉼터 같은 거예요. 정류장이나 그런 곳이나 또 정류장에서 가끔 하다 보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고속버스가 중간중간에 섰어요. 중간중간에 거기서 사람 태워요. 그런 정류장이 있었어요. 그런 곳 또는 졸음쉼터 이렇게 표지가 돼 있죠. 그리고 고장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차를 세울 때, 통행 낼 때, 또 고속도로 공사할 때, 또는 안전수찰차가 돌면서 뭘 끄집어낼 때, 경찰차가 범죄 수사 또는 교통단속, 하여튼 경찰차가 경찰 업무 관련돼서 단속하려면 차를 세우고 해야 되죠. 또 차가 밀리거나 급하게 사유로 앞에 사고 났을 때 차를 못 움직이죠. 그럴 때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. 결국은 아주 간단해요. 경찰차가 단속할 때, 경찰차가 단속하게 수락을 할 때, 통행료 낼 때, 졸음쉼터, 그리고 사고 났을 때, 차 막힐 때, 그때는 쓰지만 그럴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. 가야 되는데 차가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. 고속도로는 신호등도 없죠. 교차로도 없죠. 그럼 가야 돼요. 가야 될 차가 왜 서 있느냐. 서 있는 자체가 잘못입니다.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같은 경우에 앞에서 사고 났습니다. 앞에서 사고 났으면은 앞에서 차가 사고 났어요. 그럼 뒤에 차는 어떻게 될까요? 쓸 수는 있어요. 쓸 수는 이때 어떻게 될까요? 쓸 수는 이때 앞에 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두고 갔으면은 앞에 차랑 안전히 거리를 뒀으면은 앞에 차 쓸 때 나도 뒤에 가서 살포시 쓸 수 있죠. 살포시 쓰면서 뒷차한테 내가 속도를 줄입니다. 내 속도를 줄이니까 조심하세요. 비상등 켜면서 살포시 쓸 수 있죠. 그랬더라 그러면. 그럼 앞차가 비상등 켜면은 이 차도 미리 보고서 안전하게 가면서 여유 있게 갈 텐데. 근데 이 앞에 사고나 있어요. 똑바로 서 있지가 않아요.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사고나 있는 거. 그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비상등 켜고 이렇게 뒤쪽으로 알려주면 서 있었을 때예요. 이 차가 앞차를 들이받고 쓴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서 있지 말아야 되는데 서 있는 거. 다른 차들은 사고 났는데 난 뒤에서 비상등 켜고 이렇게 서 있는 거. 그럴 땐 괜찮아요. 그러다가 뒤에서 2차로 차가 없으면 비켜가는 거죠. 이번 사고는 왜 일어났나요? 불박차가 속도가 빨랐습니다. 속도가 빨랐고요. 얼마나 빨랐나요? 앞차랑 간격이 100m가 안 되죠. 100m 안 되는데 지금 여기도 특히요. 여기 들어가 보다 보면 여기 번쩍번쩍합니다. 번쩍번쩍 뭐라고 돼 있어요? 터널 내 서행중 시속 50km. 천천히 가라고 했는데 시속 100km를 그대로 유지해 갔어요. 속도가 빨라요. 터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. 터널에 들어갈 때는 일단 감속을 해야 됩니다. 최소한 20% 이상 감속해야 돼요. 이렇게 번쩍번쩍 안 하더라도. 근데 그냥 같은 속도로 들어가 보니까 앞에 차가 비켜가고 으악 차가 서 있네. 앞에 차들이 비켜간 거 이거 비난할 수 없습니다. 여기 서 있지 말고 뒤에 여유가 있으면은 이때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. 여기서 실수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여기 쫙 서 있어야 될 거예요. 앞에 차, 레카 차가 다 끌어갈 때까지? 그게 아니죠.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앞에 차가 고장나 있거나 사고나 있으니까요. 중앙선도 그렇잖아요. 한쪽에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데 중앙선이 있다. 중앙선인데 앞에 차가 사고나 있다. 그럼 그거 언제 끌어갈지 언제 합니까?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맞은편에 차 안 올 때. 여기도 2차로의 버스가 여유 있으니까 앞에 차들 가는 겁니다. 이 앞차들에 대해서 그 너만 피해가고 나는 뒤에도 좀 알려줘야지. 미리부터 속도 줄였어야지. 그렇게 할 수 있나요? 여기서 가다가 뒤에도 여기서 차가 오면은 비상등 켜고 멈추는 거고요. 차가 없으면 피해가는 거고요. 그렇다고 그러면 불박차가 100% 잘못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 왜 이렇게 사고나 서 있었느냐? 거기 서 있는 게 잘못이에요.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사고 앞차의 잘못 한 30,
30에서 40 정도로 봅니다.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요. 지금처럼 이게 똑같이 고속도로 초입입니다. 앞에 사고가 있었어요. 고속도로 바깥에는 보이는데 들어가면 안 보이죠. 그럴 때는 미리 좀 속도를 줄이면서 갔었는데 그냥 들어가 보니까 지가 똑같이 사고는 꽝 들이받았어요. 사고 나 있는 차를. 그때 앞차 35, 뒷차 65로 그렇게 끝났습니다. 법원에서요. 아직도 여러분들은 뒤에서 들이받은 차 100%라 생각하시죠? 그렇지 않습니다. 앞차는 고속도로에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일반 도로에서 잘 보이는데 이렇게 사고나 있었다. 근데 뒤에서 들이받았다. 그럼 뒤에서 들이받은 건 뒷차가 100%라고 할 수도 있죠.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에 서 있는 자체가 잘못입니다. 저렇게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삼각대 설치해야 돼요. 삼각대 설치해서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삼각대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. 그게 잘못이죠. 미리 설치했으면 그걸 보고 미리 피할 수 있는데요. 도로교통법 66조는 자동차는 고장이나 급박의 사유로 이게 사고 나는 거죠. 그래서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때는 행정안전불량으로 정하는 표지,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지는 안전삼각대, 밤에는 불꽃신호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차가 안 옮겨지니까 어차피 내가 차가 와야 되죠. 그러면 나는 금방 사고 났어. 금방 사고 나서 삼각대 설치할 시간적인 여유 없었어. 그거는 대개 사정이죠. 대개 잘못해서 사고 낸 거 아니에요. 내 잘못으로 사고 내놓고 그러고 난 설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. 그거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. 다만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나는 잘못해서 다른 차가 빵 때려놓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내 차가 못 움직여지네? 나 삼각대 설치해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또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. 그럴 땐 난 잘못 없어요. 그럴 때는 들이받은 차하고 처음에 나 들이받은 차하고 둘이 합쳐서 100% 책임지는 겁니다. 결국 다른 차가 날 때렸다. 난 잘못했다. 그런데 뒷차가 또 들이받았다. 그럴 때는 때린 차에게 한 40%,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뒷차에게 한 60% 되겠죠. 고속도로에서요, 특히 터널 들어갈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. 터널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. 터널은 꼼꼼해서 안 보입니다. 극장에 들어갔더니 꼼꼼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앞에 사고 난 차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사고 나 있는 차에게 30 내지 40%입니다. 밤에는 오히려 더 앞에 차가 더 높아질 수 있죠. 밤에는 가로등이 있느냐 없느냐 비상등 켰느냐 안 켰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앞차 잘못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잘 안 보이니까요. 아직도 뒷차 100%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고속도로에 차가 서 있어. 왜? 왜 서 있어?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 없이 고속도로에 사고 낸 차, 그 차 때문에 두 번째 사고가 난 거죠. 그 차가 미리부터, 물론 앞에 다른 차처럼 앞에 차들이 피해갔죠. 여기에서 이런 거 잘 봐야 돼요. 이런 거 번쩍번쩍 하면요. 이거 좀 노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아니면 주황색 더 밝게 그냥 번쩍. 앞에 차는 피해가죠? 만약에 여기서 버스가 가는 동안에 가기 때문에 이 차가 못 피해가고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서 비상등 켜고 번쩍 껌뻑 하고 있는데 그걸 들이받았다면 이 차는 잘못이 없습니다. 그럴 때는 뒷차 100%예요. 근데 이 차는 사고 내고 서 있습니다. 이 사고 낸 것 때문에 두 번째 사고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선행사고 일으킨 차에게 낮에 한 30에서 40% 책임을 묻습니다.